갑시다. 갑니다. 힘내시고. 자, 이번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걸 볼 건데요. 얘가 서술형에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의 식이 있어요. 요렇게 있거나, 또는, 같은 문자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식이 다른 거죠.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이렇게. 얘가 원이고요. 원이고. 그 다음에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줬지만 얘가 형태가 좀 바뀔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구조. 한쪽으로 다 넘겨놓은 거죠. 네. 이게 직선이죠. 그러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원이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됐죠? 두 점. 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접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는 건 원이 있고 직선이 바깥쪽을 지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상에서는 이걸 그래프에 그릴 거예요. 이게 여기, 이게 여기. 됐죠? 네. 밑에 그릴 거예요. 공간이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우리가 디스탄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거 안 그리셔도 돼요. 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예요. 요게 D예요. 요게 이게 D가 되겠죠. 자, 접할 때는 직선이 있고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예요. 그렇죠? 만나지 않을 때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이만큼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게 반지름이라는 건데, 반지름하고 이 거리랑 비교할 건데요. 잘 보세요. 반지름보다 작죠. 그쵸? 네.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 그런데 얘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이 같을 거고요. 얘는 이 거리요. 반지름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저 두 번째 방법을 주로 사용하실 거다. 두 번째 방법이 아니라 두 번째 줄에 있는 요식. 네. 이거 먼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되게 원시적인 게 있어요. 직선을 연립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써놓을까요? 직선식을 원의 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y는 mx 플러스 n이니까 그걸 y 대신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이 2차 방정식에 판별식 아시죠? b제곱 빼기 4ac. 이게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접할 때 중근. 판별식이 음수면 교점이 없는 거죠. 네, 실근이 없는 거. 교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방식은 잘 안 써요. 세 번째 줄은. 왜냐면 너무 계산이 길고 원시적이에요. 네. 쓰긴 씁니다만 거의 두 번째 줄 형태로 사용할 거예요. 자, 일단 풀이는 다 보여드릴 겁니다. 보셨죠? 네. 자, 그럼 뭘 하자는 거냐? 이런 거죠. 네. 어이구. 요거 보이시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을요 좀 키워야겠네. 보이시죠? 네. 이 원을 일단은 원시적인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원시적인 방법 뭐냐면 y가 뭐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걸 저기다 넣어요. 원시적이죠. y 대신 다 넣은 거예요. 그 자리에. 네. 자, 그리고 전개를 선생님이 할게요. 자, 이렇게 됐죠. 됐죠? 오케이? 네. 자, 그리고 2로 나눠볼게요. 이렇게요. 그럼 이게 판별식이 b제곱 빼기 4ac a가 1이고요. 이게 0이에요. 이게 0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중근을 가졌다는 거예요. x는 1밖에 안 나오잖아. 2차인데. 그치? 맞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x가 1인 거. x가 1이면 y는 얼마일까요? 3이죠. 그치? 이게 접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판별식이 0이니까. 이게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거의 안 써요. 잘 안 써. 자, 그러면 뭘 이제 사용할 거냐? 이게 아니라, 괜찮나요? 뭐, 이게 편하면 이렇게 가셔도 돼요. 계산만 길 뿐. 됐죠? 괜찮죠? 네. 자, 그러면 뭘 사용하겠냐? 원래는 이거를 쓴다는 거예요. 얘가요, x제곱. 선생님 정리할게요. 반의 제곱 이용해서 이렇게 썼어요. 정리한 거예요. 표준형으로 정리. 되잖아요? 네. 그러면 중심좌표 어떻게 되죠? 0,2고요. 반지름은요? 루트 2죠? 그치? 이렇게. 벌써 글씨가 커졌다는 건 별로 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게요. 직선 한쪽으로 넘길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어떻게 됐죠? 루트 a제곱 b제곱 xy 앞에 계수제곱 그 다음 절대값 이 점을 대입해라. 자, 이렇게 되면 루트 2분의 2가 돼서 유리화하면 이렇게 나와. 이게 뭐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봐봐. 원의 중심이 있어. 중심이 있고 직선이 있어. 그냥 막 그린 거야. 근데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이게 루트 2가 나온 거야. 됐죠? 그러고 봤더니 반지름이 루트 2야. 반지름 루트 2야. 그러면 이 원은 어떻게 지나가겠어? 접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접한다가 답이고요. 한 점에서 만난다도 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의 중심에서요. 자, 요것만 봐주세요. 중심이 있어요. 얘는 뭐예요? 0,0이에요. 그쵸? x 빼기 0제곱, y 빼기 0제곱이에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직선은 어떻게 해요? 넘겨서 정리할게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요. 그쵸?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예요. 이 d라고 볼게요. 이 거리는 루트 a제곱 b제곱 아까랑 똑같죠? 절대값 00 대입 이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예요. 루트 2분의
절대값 K 마이너스 K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왜요? 이게 어떻게 이거랑 같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다른가요? 보세요. 달라요? 같아요?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절대값 안에서는 막 붙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예요. 됐죠? 일단 이렇게 봐. 그 다음에 반지름 볼게요. 반지름 루트 10이에요. R이라고 쓸게요. 이게 반지름이에요. 됐죠? 그리고 잘 생각해봐. 세 가지밖에 없어. 뭐냐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접할 거야. 그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으면 접할 수밖에 없어. 땅바닥에 닿은 거야. 그치? 됐어요? 자, 그 다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아. 반지름이 이만큼 있는데 그거보다 짧아. 직선이 안쪽에 들어왔어. 그러면 교점 몇 개? 2개. 그쵸? 네. 그럼 하나 남았어. 얘가 이거보다 커. 그러면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교점 하나 되는 거야. 네. 자, 일단 부등식은 그 1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써놓을게요. 그잖아요? 네. 핵심은 여기까지 찾을 수 있냐요. 여기까지 찾을 수 있는. 풀고 싶어요? 그러면 어렵진 않아요. 여기서는 절대값 K가 요 곱하면 2루트 5거든요. 그러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예요. 이거고요. 네. 그죠? 얼마 붙여야죠? 절대값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네. 요거는 절대값 부등식이기 때문에 공통조합 1에서 잡으실 부분. 얘는 뭐겠어? 이거의 바깥쪽이겠지. K가 이거보다 작거나 아무튼 답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메인은 아니라는 거. 네. 그쵸? 답을 찾는 게 메인이 아니라 일단 얘가 되면 얘는 완성됩니다. 그러면 딱 서술형 내기 좋겠죠. 어떻게 내겠어? K 값에 따른 위치 관계를 쓰세요. 표현하세요. 그러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 세 개가 다 답이죠. 서술 내기 딱 좋죠. 채점하기도 좋고. 네.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자, 이해는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냐 작냐 같냐를 가지고 직선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점 만날 때, 접할 때, 밖에 있을 때. 그치? 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16쪽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볼 겁니다. 대박 사건. 네. 접선. 입니다.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 됐어요? 네, 다 됐어요. 자, 원에 접하는 직선. 근데 이게 원래 교과서상에서는 문제 자체가 좀 보세요. 예제들 보세요. 어떻게 되겠냐. 중심이 다 어디죠? 16쪽. 다 원점이죠. 다 원점이잖아요. 그죠? 중심이 원점인 원만 다뤄요. 교과서상에서. 네. 여러분이 나중에 물론 뭐 더 심화된 문제들을 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중심이 원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다 접선이잖아요. 생각해봐. 모든 공식들의 유도는 중심에서 접선까지 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라는 식을 통해서 유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식만 잘 아시면 된다. 네. 자, 그래서 얘도
기울기 주어질 때 접선은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일단은 써놓을게요. 이렇게 원이 있고요. 원이 있고요. 기울기가 m인 접선. 이 원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 찾아라. 라고 한다면, 식이 있어요. y는 mx, 기울기가 m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네. 선생님은 외우셨나요? 네, 외워야죠. 외워야죠. 왜 뿔만 가요? 생각해봐. 원이 있어? 예를 들어 기울기가 2인 접선이야?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겠죠.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원은 두 개, 이렇게 둥그니까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뿔마 두 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공식에 의한 방식으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봐. 쫄지 마.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거 봐. 여기 좋지? 여기 접해. 기울기가 2야. 자, 대답해봐. 반지름 얼마? 루트 5. 그쵸? 보이시죠? 맞죠? 네, 기울기 얼마? 2죠? right? yeah? 쫄 거 없어요?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y는 뭐가 되나요?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죠? 루트 5 곱하기 루트 5. 네. 이거 괜찮으시나요? 네, 이거는 공식에 의한 방식이고요. 네. 원래는 뭐야?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죠. 원래는 원의 중심이 0,0이고요. 기울기 2인 직선을 이렇게 두고 얘를 넘긴 거예요. y를 넘겨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식으로 간 거예요. 네. 근데 공식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 식은 교과서에도 있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기존 방식대로 푸는 건데, 네. 좀 형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식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나중에 기하 벡터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기하 벡터에 가면 2차 곡선이 또 원 말고 타원, 쌍곡선, 포물선 이렇게 3개가 추가되는데 그때도 이 식들은 다 존재합니다. 네. 그때는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질 때 원 위의 점. 이것도 공식화되어 있어요. 네. 뭐냐면 원이 있어. 얘들아, 원이 있다고? 근데 있잖아, 얘들아, 여기 점을 하나 줘. 이 점에서 접선 구하는 거야. 한 개겠지. 답이 한 개야. 이 점을 줘. 이렇게. 접점이 주어져. 그래서 공식 외우는 방식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요. 자, x제곱이 뭐 곱하기 뭐죠? x 곱하기 x예요. y제곱은? y 곱하기 y고요. r제곱은 숫자니까 이렇게 두시고요. 그죠? 그치? 이 접점 보이시나요? 접점 보이시죠? 네, 한쪽에 대입. 답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럼 뭐야? 답이 뭐야? ax, by는 r제곱. 괜찮나요? 예제 볼까요? 네, 예제 볼게요. 요거예요. 근데 얘는 왜 하나예요? 내가 얘기했죠. 한 개밖에 안 나온다고. 접점을 주기 때문에. 그치? 자, 가볼게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x제곱더하기 y제곱은 25 위의 점이에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에요. 네. 그러면 xx, yy 25 두신 상태에서 그죠? 위의 점을 대입.
마이너스 3x 플러스 4y는 25. 정리 안 합니까? 자, 오른쪽으로 다 넘길게요. 오른쪽으로 다 넘기시면 답이에요. 자, y는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이쪽에서는. 답이에요. 끝났어요. 쫄 필요 없어요. 괜찮죠? 네. 위의 점이 제일 마음에 들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2차 곡선에서는 위의 점은 똑같아요. 이렇게. 네. 되셨나요? 괜찮죠? 할만하죠? 자, 그런데 이제 제일 거지 같은 거 뭐냐면 서술형에 자주 나오는 이거는 뭐냐면 원 밖의 점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친구를 네가 안아. 이렇게 안으면 귀에 이렇게 접하겠죠. 얼굴을 이렇게. 이게 접선이 몇 개? 2개죠. 나라는 점에서 친구 얼굴에 접하게. 이렇게. 네. 그래서 원이 있으면 밖의 점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저기 어디야? 저기 있잖아. SK상가. SK상가 올라가다 보면 뭐 하나 있어요. BR이라고 써있어. 거기 가서 싱글콘 주세요. 그럼 이렇게 생긴 아이스크림 하나 주시면 돼. 그지? 네. 맞아? 됐어? 얘를 주는 거예요. 얘를 주는 거야. 근데 이게 풀이법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많다는 건 좀 그렇고, 3가지가 있어요. 직선을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중심에서 거리가 반지름 나왔다가 판별식 0을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단점이 생겨. 이거 학교에서도 함정을 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접점을 잡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0,4에서 접선을 그었죠. 맞지? 접선을 그었잖아. 1번. 접선을 그었어. 접선을 그었다는 건 접점이 생기지. 그렇죠? 인정? 저쪽은 왜 안 해요 하는데 어차피 답이 2개 나오기 때문에 한쪽만 그려놓으면 돼요. 접선을 그으면 접점이 생기잖아요. 이 접점이 모르는 점이죠. 이거 미지수로 두는 거예요. 점의 x좌표, y좌표 값을 다 미지수로 두는 거예요. 이걸 됐나요? 네. 잘 봐. 아이씨, 번호 잘못됐다. 여기도 0번이라고 쓸게요. 이거.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서요. 접점이 생겼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접점을 미지수로 잡은 상태에서 접선을 구해서 그 접선이 얘를 지난다는 걸로 풀어요. 거꾸로. 내가 접선을 그었더니 접점이 생겼어를 풀이를 반대로. 접점에서 접선을 만드니까 그 접선이 나를 지나. 이렇게. 그럼 어떻게 풀라는 얘기냐면 2번부터 푸는 거예요. 접점이 뭐라고? A, B라고. 그치? 인정? 그러면 여기서 식이 2개가 나와요. 여기서 식이 2개. 하나 뭐냐면 원에다가 대입한 식이 하나 나오죠. 왜? 접점도 원 위에 식이니까. 원에 대입한 식 하나. 이응. 네, 이응. 그 다음 접점에서 접선식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앞에서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접선식 어떻게 됐죠? ax by는 4라는 식이 나왔죠. 기억나죠? 방금 한 거 x, y 해서 접점이 a, b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네. 자, 그런데 자 1번 봐봐. 이제 이게 접선이야. 이게 1번 접선이 나온 거야. 이제 됐지? 여기다가 0번 뭐였어? 0,4를 대입한 거야. 이게 여기 지나가니까. 됐죠? 그럼 0,4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B는 1이 나오죠. B는 1이야.
됐지? 오케이? 인정? 그럼 B가 1이면 A는 뭐야? B가 1이야. 여기 원넷이 뭐 있었겠어? 여기다 써야지. 여기. B가 1이면 A제곱이 3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가 나와. 그쵸?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이 접선 옆에 화살표하고 쓰시면 돼요. 이 접선식이 답이 나오는 거야. 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B는 1, 여기는 4였고 답이에요. 두 개. 끝. 네. 요거 필기만 잘 해두셔도 돼요. 네. 필기만 잘 해두셔도 나중에 요 방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풀이가 2번, 1번, 0번의 형태로 갑니다. 네. 안 보이면 이리로 가야죠.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원의 방정식 전체를 다 배우시면 되고요. 도형의 이동 마저 보실 거예요. (18쪽) 자, 18쪽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금방 다 됐어요. 다 끝났어요. 점의 평행이동은 그대로라고 써놓을게요. 무슨 얘기냐면 점이 하나 있어요.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 이거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양수 음수 다 가능합니다.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면 평행이동 그대로 그 값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가야 돼요. 되셨나요? 네.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괜찮죠? 예제 볼까요? 그 밑에 예제? 뭐라고 써있나요? 요거 예제 보이시죠? 요거죠. 점이 있어요. 근데 이걸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x축 마이너스 네. y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이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답이 되는 거예요. 심플하죠? 오케이. 이게 점의 평행이동이요. 점은 뭐 고민할 거 없겠구나. 맞아요. 고민할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도형의 평행이동. 도형은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 점이 아니라 식에 대한 평행이동. 자,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라. 인데 생각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죠? 반대로라고 생각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F가 나오면 자꾸 쪼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F는 뭐냐면 자 이거 해석해 드릴게요. X, Y에 대한 식이에요. 점이 아니라 알겠나요? X, Y에 대한 식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이 식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식은 X 대신 X 빼기 N이 대입돼요. Y 대신 Y 빼기 N을 식에다가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X 대신 X 빼기 N을 대입해라 식에다가. 점과 식은 구별이 됩니까? 당연히 구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려운 게 아니고 구별됩니다. 자, 어떻게 구별되냐? 보이시죠? 식이죠? 등호가 있어요. 그치? 등호가 있어. 그러면 식이야. x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2.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잖아. 그죠? 맞죠? 아, 그러면 너는 생각을 식이니까 식에서는 점은 그대로 더하면 되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식에서는 x 대신 x 플러스 2 y 대신 뭐? y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잘 해둬도 평행이동 고3까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볼게요. x 대신에 x 플러스 2 그 자리에 넣어야 돼. x가 있던 자리 y 대신에 y 빼기 1 대입해서 네, 끝난 거예요. 얘를 정돈하는 거죠. 이게 왜 부호가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지는 또 이것도 본 수업 때 다 보실 거고요. 이렇게 되면 답은 상수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끝나네요. 그죠? 상수 없어져요. 신기하죠? 되잖아요? 오케이. 2x 플러스 3y는 0이고. 자, 그런데 3번은 어떻게 되냐? 3번도 똑같다. 보이시죠? 똑같은지. x 대신 x 플러스 2. x 대신에만 들어가야 돼. 나머지 제곱 이런 거 건들면 안 되고. 네. y 대신 y 빼기. 그러니까 가로를 치는 게 딱 맞아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게 맞냐? 맞지 않나요? 이게 원래 중심이 뭐죠? 0,0이죠. 0,0이 마이너스 2,1로 가겠죠. 중심이. 마이너스 2,1이죠. 그렇죠? 반지름은 안 변하죠. 평행이동에서. 됐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가볼게요. 2차 함수 평행이동. 이게 중3과정 형태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표현, 식은 똑같은데 표현이 좀 달라요. 중학교 때. 자, y 대신에 y 빼기 1. y 대신 그 자리에. 그 다음에 x 대신, 이거 어려워하더라고. x가 있던 자리가 중괄호 써서 그래요. 여기가 x 자리잖아요. 그쵸? 네, 이 자리에 그대로 얘가 들어가야 돼요. 되셨죠? 그러면 정리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으로 정리되는 거죠. 정리 안 했어요. 네, 정리하실 필요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대칭이동 남았습니다. 대칭이동은 점과 식에서 동일해요. 네, 점과 식에서 동일해서 여러분이 이 표만 잘 채워주시면 됩니다. 표 보이시죠? 네, 오른쪽에. 자, 갑니다. 점을요, x축에 대칭시키면, x축 대칭시키면, x축이 이렇게 있거든요. y좌표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쵸? 근데 y축에 대칭시키잖아요? 그러면 x와 x의 부호가 바뀌어요. 좌우가 바뀌니까. 그다음 원점에 대칭시키면 대각으로 가기 때문에 둘 다 바뀌어요. 부호가. 그래서 x축 대칭이면 y의 부호만 바뀌어요. 근데요, 식에서도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y 자리에 괄호치고 마이너스 y라고 써주시면 된다. 똑같죠? 동일하죠? 네. 얘는 부호만 바뀌는 거라 똑같이 사용해요. y축 대칭이면 x의 부호만 바뀌어요. 여기서 온 겁니다. x의 부호가 바뀌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해라. 식에서는. 그렇죠? 자, 그 다음 원점 대칭이면 x도 바뀌고 y도 바뀌고요. 얘는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해라. 둘 다 하는 거죠. 둘 다.
자, 그리고 요런 거 한번 보실게요. 1,2라는 점이 있었어요. 1,2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요. 45도겠죠. 그죠? 자, 이거를 노란색에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시험지에 여기를 이렇게 진하게 샤프심으로 칠했어. 그리고 있잖아, 시험지를 이걸로 접어. 밑에를 막 문질러. 그러면 여기 점이 생겨.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같아지거든. 그쵸? 거울 생각하면 돼요. 이 선에 대칭시키면. 그랬더니 이 점의 좌표가 이렇게 바뀌어요. 즉, 여기 있던 날일자가 옆으로 누운 거죠. 옆으로 누웠어요. 그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45도의 대칭이 되면 이렇게 45도의 대칭이 되면 x좌표가 y로 바뀌고요. y좌표는 x로 바뀌어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y는 x에 대칭을 하면요. x좌표, y좌표가 바뀌는데, 그죠? 얘는 x 대신 뭘 넣을까요? y를 대입하고요. y 대신 x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과정상에는 여기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저 밑에는 오지랖법 그냥 추가. y는 마이너스 x면 이쪽 45도 직선이에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거든요. 얘를 대칭시키면 일로 가요. 일로 가는데 이 좌표가 이렇게 와요. 자, xy가 바뀌긴 했는데 뭐도 바뀌었나요? 부호도 바뀌어요. 네. 그래서 얘는 그냥 참고로 적어놓을게요. 이렇게 되고요. x 대신 뭐가 없나? 마이너스 y. 맞아요. y 대신 마이너스 x를 식에다가 대입하면 끝나는 거다. 네. 여러분 이거는 기계적으로 움직이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거를 다 이해해서 매번 그릴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 표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밑에 식은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치? 풀어볼까요? 같이 풀죠. 봅시다. 시계 그만 보고. 어차피 저 시계는 돌아가요. 갑니다. 집에 가야지. 자, 갈게요. X축, Y축 원점 대칭만 하래요. 땡큐인데요? 그나마. 2번 볼까요?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요? X축 대칭이면 X축에 대칭시킨다. 그러면 얘는 그대로 요거 부호만 바뀌어라. 하나씩 풀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끝난 거야. 정리만 하시면 되겠죠? 끝. 다음 없어. 네. 그냥 기계적으로 가시면 돼요. 하나씩만 풀게요. 그러면 3번도 볼게요. 3번으로 갈게요. 그렇죠? 3번은 Y축 대칭 시켜볼게요. Y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Y축 대칭 뭐라고 써있죠? 거기? X부호가 마이너스 X로 들어간다. 그지? 그러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써야 돼. 나머지는 건드리면 안 돼요. X만 딱 바뀌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자, 이거 기억나? 제곱은 안쪽에 마이너스를 곱해도 돼요. 이거나 값은 똑같아요. 그렇죠? 요 안에다 마이너스 곱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쓰면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요거는 정리만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정리만 한 겁니다. 나머지는 변화가 없는 거죠.
높이. 네. 자, 그럼 4번은 원점 대칭을 시켜볼게요. 버라이어티 하죠? 원점 대칭 시킨다. 원점 대칭 뭐라고 써있나요? y가 마이너스 x 되고요. x는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미쳤죠? 미쳤어요. 네. 미쳤어. 미안해요. 됐죠? 쏘리. 그럼 여러분 정리만 할게요. 이거 뭘로 바뀌어? 방금 한 거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안 좋아하지 않나요? y 옆에 마이너스 있는 거? 그쵸? 저 마이너스를 양쪽에 곱하면 정리하지 마시고 그냥 마이너스만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x축, y축 원점 대칭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점대칭, 선대칭인데 이게 그냥 간단한 것만 나와요. 네, 여러분이 너무 쫄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심화해서 하는 경우는 이제 본 수업 때 시험 대비 때 말씀드릴 거고요. 수능에서는 이 개념을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자, 뭐냐면 어렵지 않아? 1,4가 있어. 근데 얘가 어떤 점의 대칭인데 이렇게 이 점 구하래. 이 점 구하래. 이거 이해하시죠? 그치? 이 점대칭이거든요. 어렵지 않아. 여러분, 뭘까요? 중점 쓰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 끝의 중점. 양 끝에 거 평균 낸 거야. 거에서. 그치? 이게 얘인 거야. 그치?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중점만 사용한다. A는 3, Y좌표 따로,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이게 대칭점이죠. 3, 마이너스 6. 간단하죠? 중점만 사용한다. 그런데 이제 그지 같은 게 그 밑에 있어요. 뭐랑,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오늘 라스트예요. 다음 주는 이제 집합이라는 새로운 걸 배울 거예요. 앞에 거 몰라도 풀 수 있는. 앞에 거 몰라도 꼭 풀 수 있는. 이 공통수학 2 쪽은요, 단원별로 좀 달라요. 이게 함수 쪽만 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점대칭은 중점을 썼다라는 거고, 이게 뭐냐면, y는 x 플러스 3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가 있습니다. 이걸 이 직선에 대칭 이동시켜라 라는 거예요. 이 점을 찾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이게 좀 머리가 아파요. 뭐냐면, 중기를 써요. 중기 알죠? 중기 누구야? 원빈밖에 모르지. 중점과 기울기를 사용해요. 봐요. 여기가 중점이 뭐냐면요. 중점이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2. 이거를 직선식에 대입합니다. 왜? 중점은 저 직선 위를 지납니다. 그래서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요식 정리해 볼게요. a 빼기 b 플러스 5는 0이네요.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기울기는 뭐냐? 기울기는 저 두 점 사이 기울기가 있어요. x값 차이분의 y값 차이. 이게 직선 기울기인데 여기 보면 수직이죠.
그쵸? 요거 기울기 얼마죠? 기울기 1이죠. 그치? 저 기울기랑 곱해서 수직이면 마이너스 1이었어요. 되셨나요? 그럼 요거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정리할게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식을 더하면 A는 1, B는 6, 잘못 풀었어. 뭐지? 1 빼기 A. 선생님 도와줘야 돼. 뭐 잘못됐어. 여기 잘못됐나? 잠시만요. A 빼기 B 플러스 5는 0. 맞죠? 아, 내가 잘못 보였구나. 맞지 않나? A 빼기 1, B 빼기 2. B 빼기 2는 1 빼기 A. A 플러스 B 빼기 3은 0. 맞는데? 뭐가 잘못 보였나? A는 마이너스 1구나. 쏘리. A는 마이너스 1, B는 4. 그쵸?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구한 점이야. 선대칭. Y는 X 플러스 3의 대칭인 중점과 기울기를 씁니다. 근데 이게 기울기가 이제 1일 때나 마이너스 1일 때는 편법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편법이 문자를 넣어서 증명해 봤을 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져서 선생님이 찾아내.